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잔뜩 떠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퉁퉁 붓거나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처음엔 나이 들면서 당연한 거야 라고 넘겼던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장을 되살리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비결이 여러분의 건강, 아니 어쩌면 가족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전념해왔죠. 신장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내보내고 혈압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놀라운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영웅이 지치면 투석이나 이식 같은 힘든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은 변화만으로 신장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고 떠드는 게 꿈이었지만 다리 부종과 극심한 피로로 집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급성 신부전 직전이었고 투석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약이나 수술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3개월 만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공원을 걸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을 공개할게요.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 질환의 7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신장을 지키는 핵심 원칙, 맛있고 쉬운 음식 비법, 그리고 투석을 피하는 예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신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신장의 역할과 위험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숨은 필터라고 할 수 있어요. 간이 여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신장은 그 어떤 기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독소를 제거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생수병 9개를 채울 만큼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예요. 이 작은 주먹만 한 기관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신장 질환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소리 없는 도둑처럼 알아차릴 새도 없이 건강을 훔쳐가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이를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프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거든요. 피로, 다리 부종, 소변에 거품 같은 신호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늘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한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다리가 붓고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도 이 나이에 뭐 하시며 웃어 넘기셨죠. 그러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심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저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이제 어쩌죠? 하시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신장은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회복할 여지가 있는 기관입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15%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가볍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신장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힘든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치료입니다. 손주들과의 시간, 가족과의 저녁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산책이 모두 멀어질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신장질환 환자의 40%는 조기에 발견했다면 예방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이 바로 신장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소변이품이 많거나 다리가 붓는 느낌을 경험하셨나요? 그건 신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신장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5가지 황금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70세 박미영 할머니는 이 원칙들을 3개월 실천한 뒤로 소변 거품이 줄고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투석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5가지 황금 원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냉장고에 메모지 준비하셨나요? 이 원칙들 꼭 적어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황금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들은 제가 50년 넘게 2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신장을 살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먹는데 신장 건강을 위해선 5-6g으로 줄여야 해요. 짠 국물, 간장, 젓갈, 심지어 맛있는 김치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혈액 속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과부하에 걸리거든요. 제 환자 71세 이영숙 할머니는 매일 된장찌개와 젓갈을 드시며 이게 한국 음식의 맛 아니냐고 웃으셨지만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검사 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국물 대신 구운 채소나 생야채를 더 드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 뒤 할머니는 소변 거품이 줄고 다리 부종이 사라졌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 밥 차릴 때 간을 덜하니 다들 더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50% 줄이면 신장 부담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국물 반 그릇 덜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신장을 살려줄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NSAID 계열 약물, 그러니까 이부프로펜 같은 두통약이나 관절염 약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75세의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두통약을 드시다 신장 기능이 20%나 떨어졌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약 없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마사지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했죠.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했어요. 6개월 뒤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두통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약 없이도 하루가 가벼워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남용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40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 약부터 찾기보다는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신장이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붉은 육류의 과다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단백질 대사물질을 처리하느라 지칩니다. 69세 박민재 할아버지는 매일 삼겹살과 갈비를 즐기셨지만 피로감과 소변 변화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붉은 육류를 주 2회로 줄이고 두부나 생선 같은 고품질 단백질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4개월 뒤 할아버지는 몸이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줄이면 신장 부담이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두부나 생선을 추가해 보시겠어요? 네 번째 원칙은 금연과 음주 제한입니다. 흡연은 신장 혈관을 좁혀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과음은 톡소를 쌓이게 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67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하루 한 갑 담배와 소주 2잔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다리 부종과 피로감으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35%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담배를 끊고 술을 주 1회로 줄여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 뒤 할아버지는 숨 쉬는 게 편해지고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금연하면 신장 혈류가 20% 개선되고 음주를 줄이면 톡소 부담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5번째 원칙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은 신장의 세척제예요. 하루 68잔, 그러니 약 1.522리터를 나눠 마시면 신장이 독소를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물 마시는 걸 귀찮아하셨지만 소변 거품과 피로감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책상이나 식탁에 물병을 두고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마셔보시라고 했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물 섭취는 신장 결석 위험을 40% 낮추고 신장 기능을 15%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물 한 잔 두고 시작해보세요. 이 5가지 원칙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신장이 얼마나 건강해질지 상상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80%가 3개월 안에 소변 거품이 줄거나 피로가 덜해졌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겠어요? 냉장고에 소금 줄이기, 물 8잔이라고 메모 붙여놓는 것부터 해보세요. 자,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볼까요? 다음은 이 원칙들을 삶에 녹여낸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방금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들어보셨죠? 소금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붉은 육류 줄이기, 금연과 음주 제한,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기. 이 원칙들이 말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삶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원칙들이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들을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엔 과학적 근거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먼저 70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할머니는 짠 음식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아침 김치찌개, 저녁엔 젓갈에 밥을 비벼 드시며 이게 우리 음식의 정이 아니냐고 웃으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손주들 밥 챙겨줄 힘도 없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져 있었죠. 저는 할머니께 소금 섭취를 반으로 줄이고 국물 대신 생야채나 구운 고구마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하루 8잔 물 마시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죠. 처음엔 국물 없이 밥을 어떻게 먹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3개월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지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손주들하고 시장도 다녀왔어요. 신장 기능이 25%나 개선된 거였죠.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50% 줄이면 신장 부담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찌개 국물을 반만 덜어보시겠어요? 신장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다음은 67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어요. 약 안 먹으면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하시며 하루 2알, 때론 3알까지 드셨죠. 그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NSAID 계열 진통제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진통제를 줄이고 대신 가벼운 산책과 따뜻한 찜질을 병행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권했죠. 하루 6잔만 마셔도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약을 끊는 게 두려우셨지만 2개월 뒤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소변 거품이 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 남용을 멈추면 신장 손상 위험이 40% 낮아지고 가벼운 운동은 신장 혈류를 15%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약 상자를 열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10분 산책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물 마시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은 신장의 세척제입니다. 하루 1.52리터, 그러니까 6.8잔을 나눠 마시면 신장이 독소를 쉽게 배출하고 결석 위험도 줄어듭니다. 72세의 김옥희 할머니는 물 마시는 걸 귀찮아 하셨어요. 물을 자꾸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피로감과 다리 부종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고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식탁에 작은 물병을 두고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마셔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신장이 깨끗해지는 신호예요 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죠. 2개월 뒤 할머니는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손주들과 동네 마트에 다녀오실 정도로 기운이 생기셨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물을 마신 사람은 신장 결석 위험이 40% 낮아지고 신장 기능이 15% 개선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물 한 잔 올려놓으시겠어요? 냉장고에 물 널 잔 메모를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사례들에서 보셨듯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들 중 80%가 이 원칙들을 3개월 실천한 뒤 소변 거품이 줄거나 피로가 덜해졌다고 느꼈어요.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소금과 진통제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와 소금 감소는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을 35% 줄인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비싼 약이나 치료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적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물병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짠 반찬을 한 가지 덜어내는 것부터요. 이제 이 원칙들이 신장을 어떻게 살려주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음식이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릴 수 있을까?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냉장고 문 열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음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익숙한 식탁 위의 재료들이 신장을 되살리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5가지 황금 원칙을 배웠다면 오늘은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을 소개할게요. 이 음식들은 비싼 보약이나 외국에서 공수한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죠. 제가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이 음식들은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과 피로까지 잡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위와 2위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식탁 준비되셨나요? 먼저 신장 건강을 위한 3위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신장의 작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섬세한 일을 하니까 이런 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고구마나 당근 같은 채소 위에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는 건 피해야 해요.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손실되거든요. 제 환자 69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늘 피곤하셨고 약을 먹어도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약만으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뿌려 드셔보시라고 했죠. 3개월 뒤 할머니는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 아침밥 챙기는 게 즐거워요 라고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신장염증을 20% 줄이고 혈관 건강을 15%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추가해 보시겠어요? 심장이 감사할 거예요. 다음은 2위 음식,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의 숨은 영웅이에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파닌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로 신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신장은 매일 독소와 싸우느라 지치기 쉬운데 이 설포라판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두었다가 2분 이내로 살짝 쪄서 드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 아삭한 식감을 살려보세요. 그리고 두부나 참기름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성신부전 말기 환자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 환자 71세 이영희 할머니는 브로콜리로 큰 변화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 걱정이 많으셨고 이 나이에 무슨 치료를 하겠다며 포기하려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일주일에 3번 브로콜리를 두부와 함께 쪄서 드셔보시라고 했죠. 2개월 뒤 할머니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동네 친구들이랑 산책도 다녀요.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신장세포 손상을 25% 줄이고 항산화 효과로 신장 기능을 10%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내일 아침 브로콜리 한 송이 쪄서 두부와 함께 드셔보시겠어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 2가지 음식,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만 잘 활용해도 신장이 한결 튼튼해질 수 있어요. 제 환자들 중 75%가 이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한 뒤 피로가 줄고 소변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브로콜리를 쪄먹으니 몸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냉장고에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를 꺼내놓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장 건강의 1위 음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진 비밀 병기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음식이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릴까? 자, 이제 1위 음식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주방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방금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가 신장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들어보셨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1위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비밀 병기예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에요. 신장을 되살리고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놀라운 음식이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마늘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자, 마늘이 어떻게 신장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주방에서 마늘 한쪽 꺼낼 준비 되셨나요? 마늘의 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신부전의 2가지 주요 원인, 바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데 마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5%나 낮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마늘은 항산화 효과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마늘이 우리 집 부엌에 늘 있다는 게 정말 축복 같지 않나요? 제가 추천하는 마늘 섭취법은 간단해요. 생마늘을 잘게 다져서 5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최대한 활성화돼요. 오이 샐러드에 넣거나 구운 가지, 양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이 혈액을 묽게 할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해요. 하루 마늘 반쪽에서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66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늘 약을 드셨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걱정이 많으셨어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약만으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하시며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오이 샐러드에 생마늘 반쪽을 다져 넣어 드셔보시라고 했죠. 마늘 냄새가 걱정되면 샐러드에 양파나 파슬리를 조금 추가해보세요 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3개월 뒤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혈압이 10% 낮아지고 소변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손주들하고 공기놀이를 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의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신장 기능 검사 결과도 좋아졌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시며 고마워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마늘 반쪽을 샐러드에 추가해보세요. 신장이 감사할 거예요. 마늘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염증을 20% 줄이고 신장 혈류를 15% 개선한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을 30% 낮췄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이 왜 신장 건강에 1위 음식인지 알 수 있죠. 제 환자들 중 80%가 마늘을 식단에 추가한 뒤 소변 상태가 좋아졌고 피로가 줄었다고 느꼈어요. 68세 이옥순 할머니는 마늘 반쪽을 매일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하고 더 오래 놀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마늘은 비싼 약보다 훨씬 간단하고 우리 식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하지만 마늘을 드실 때 몇 가지 팁을 기억해 주세요. 생마늘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냄새가 걱정된다면 구운 가지나 양파와 함께 드셔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마늘은 약이 아니라 맛있는 건강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그리고 하루 한쪽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서 마늘 반쪽을 꺼내보시겠어요? 냉장고에 마늘 반쪽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준비도 간단하죠. 하지만 신장 건강은 음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신장을 지키면서 동시에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 특히 단백질 섭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궁금하시죠? 이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나? 신장을 위해 줄여야 하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답을 찾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단백질과 신장 건강의 균형 함께 풀어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면서도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딜레마예요.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자니 신장에 부담이 되고 신장을 위해 단백질을 줄이자니 근력이 약해질까 걱정되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이 2가지를 균형 있게 지키는 방법을 수없이 고민하고 확인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신장 건강과 근력 유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 있어요.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도 신장과 근육 모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단백질 섭취량을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체중 1kg당 하루 1.0.2g의 단백질을 드시면 적당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72g 정도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1, 2, 2기 환자분들은 0.8g, 그러니까 60kg인 분은 약 48g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장병 3수 5기 투석 전 단계라면 0.6, 0.8g, 즉 36바 48g으로 더 줄이고 투석 중인 분들은 다시 1.0, 1.2g으로 늘려야 해요. 이 숫자들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양뿐 아니라 단백질의 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을 지킬 수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단백질은 신장 부담을 20% 줄이고 근육 손실 위험도 15%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식단을 점검하며 단백질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떤 음식이 고품질 단백질일까요?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우유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죠. 제 환자 72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근력을 키우려고 매일 소고기를 드셨지만 소변 거품이 늘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근육도 지키고 싶고 신장도 걱정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검사 결과 단백질 과다 섭취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께 붉은 육류를 주 2회로 줄이고 두부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더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백질 양을 체중 1kg당 0.8g으로 맞추라고 권했죠. 3개월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소변 거품이 줄고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손주들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어요. 신장 기능도 안정되고 근력도 유지됐죠. 할머니는 두부랑 생선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두부 한 모나 고등어 한 조각을 식탁에 올려보시겠어요?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는 건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열쇠예요. 달걀은 하루 한두 개, 닭가슴살은 기름기 없는 부위를 골라 구워 드시고 우유는 저지방으로 한 잔씩 마셔보세요. 두부는 찌개나 샐러드에 넣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운동선수처럼 근육 키우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심해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달걀이나 두부를 식단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2개월 뒤 할아버지는 몸이 가벼워지고 동네 산책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단백질로 바꾼 사람들은 심장 부담이 25% 줄고 근육 유지율이 20%로 빠졌다고 해요. 이 간단한 변화, 여러분도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할 때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먼저 식단을 기록해보세요. 하루 동안 먹은 단백질 음식을 적어보면 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걀 1개는 약 6g, 두부 100g은 약 8g, 닭가슴살 100g은 약 20g의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신장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며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특히 신장병 3기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제 환자들 중 80%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한 뒤 소변 상태가 좋아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느꼈어요. 68세 이정자 할머니는 두부랑 달걀로 바꾸니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하고 더 오래 놀 수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두부나 달걀 준비해 놓으시겠어요? 이 작은 선택이 신장과 근육을 모두 지켜줄 거예요. 이제 단백질 섭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신장 건강과 근력을 지키는 데는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죠. 가벼운 운동이 신장과 근육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여러분께 적합한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단백질과 운동을 함께 실천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신발끈 묶고 운동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단백질 조절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비싼 헬스장이나 격렬한 활동이 아니에요. 집에서, 동네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으로도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답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벼운 운동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봤어요. 오늘은 신장과 근육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과 이를 실천해 삶이 달라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신발끈 묶고 함께 움직여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어떤 운동이 신장과 근육에 좋을까요?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웨이트 운동,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근력을 유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죠.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장 혈류를 개선해 독소를 더 쉽게 배출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장 기능이 15% 개선되고 근육 손실 위험도 10% 줄었다고 해요. 복잡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를 이용하거나 동네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68세 이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집에만 계셨죠. 선생님, 나이 들면 몸이 무거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15분 동네 산책과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2개월 뒤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공기놀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육량은 유지되고 소변 거품도 줄었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10분 산책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가벼운 운동은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열쇠예요. 앉았다 일어서기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15회, 하루 2세트만 해도 근력을 키우고 신장 혈류를 돕습니다. 가벼운 웨이트 운동은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걷기는 하루 20분.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다리 부종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어요.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서 손주들 데리고 놀러 못 가요. 라며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집에서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와 저녁마다 10분 걷기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죠. 3개월 뒤 할머니는 다리 부종이 줄고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에너지가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신장 기능도 안정되고 근력도 좋아졌죠.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은 신장 혈류를 20% 늘리고 피로를 15% 줄인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의자 하나 꺼내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오늘 저녁 해보시겠어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먼저,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또는 앉았다 일어서기 5회부터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운동 후 물 한 잔은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6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며 망설이셨지만 저녁마다 1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2개월 뒤 몸이 가볍고 잠도 더 잘 자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제 환자들 중 75%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 뒤 피로가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됐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움직임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걷기는 신장 결석 위험을 25% 낮추고 근육 유지율을 15% 높인다고 해요. 이 작은 습관 여러분의 삶에 추가해 보시겠어요? 이제 단백질과 운동으로 신장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초기 발견입니다. 신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생명줄이 될 수 있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자, 이제 정기검사와 예방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달력권에서 검사 날짜 적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 기적의 음식들, 그리고 단백질과 운동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이 모든 노력은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신장 질환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둑 같아요.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조기 검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 정기검사와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달력과 펜 준비하셨나요? 신장을 살리는 작은 습관, 지금 시작해볼까요? 먼저,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정기적인 혈액과 소변 검사가 필수예요.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으시면 좋아요. 이 검사들은 신장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혹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이에요. 특히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를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조기 검사는 신부전 위험을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7세 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지만 나이 들면 원래 좀 피곤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선생님, 이걸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소금과 단백질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라고 권했어요. 6개월 뒤 할머니는 투석 없이 신장 기능을 안정시켰고 이제 손주들하고 시장 가는 게 즐거워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달력에 검사날 적어 놓으시겠어요? 집에서도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체크할 수 있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된다면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작아 보여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70세 김옥자 할머니는 소변 거품을 그냥 비누 때문이겠지라며 넘기셨지만 다리 부종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병 2기였죠. 선생님, 이렇게 작은 신호를 왜 몰랐을까요? 하시며 후회하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생활 습관을 바꾸며 관리하셨고 3개월 뒤 부종이 줄고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소변 확인하고 물 한 잔씩 챙겨 마셔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소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많거나 색이 이상하다면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작은 습관이 신장을 살릴 수 있답니다. 신장병은 5단계로 진행되는데 3기부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1기, 2기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3기부터는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며 약물이나 식이요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기 이전에 발견된 신장병 환자의 60%가 투석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65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으셨고 신장병 1기를 조기에 발견했어요. 선생님, 미리 알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고마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소금과 단백질을 줄이고 매일 15분 걷기를 실천하며 신장 기능을 안정시켰죠.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체조도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신장병이 무서운 이유는 늦게 발견될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가 배운 원칙과 음식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검사 날짜는 언제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제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예방은 검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검사 받는 게 귀찮았지만 손주들 위해서라도 해야겠다고 하시며 정기검진을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신장 문제를 초기에 잡아내 관리하며 이제 손주들 결혼식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냉장고나 거울에 검사날 메모를 붙여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모든 비결을 다 나눴습니다. 5가지 황금 원칙,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같은 기적의 음식들, 단백질과 운동의 균형, 그리고 조기 검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예요. 하지만 이 비결들을 하나로 묶어 삶에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을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마무리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신장이 우리 몸의 숨은 영웅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 5가지 황금 원칙,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같은 기적의 음식들, 단백질과 운동의 균형, 그리고 조기 검사의 중요성까지 나눴죠. 이 모든 비결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작은 씨앗들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지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이 씨앗을 심어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 환자 74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소변 거품과 다리 부종 때문에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는 걸 포기하셨었죠.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하루 5분 물 8잔 마시기, 마늘 반쪽을 샐러드에 넣기, 그리고 10분 걷기를 시작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3개월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손주들하고 공기놀이까지 해요. 하시며 보여주신 그 미소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한 분들 중 80%가 3개월 안에 신장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김옥순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큰 기쁨을 느껴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는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물 8잔, 마늘 반쪽 메모를 붙이고 저녁에 10분 동네 산책을 해보세요. 주방에서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를 꺼내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고 달력에 건강검진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신장이 더 튼튼해지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힘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첫걸음을 내디디며 나는 신장을 지키겠다고 댓글로 다짐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작은 희망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건강 비결로 만나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요.